유관순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의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을 천안에서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1916년 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초등부 3학년에 편입하고 1919년에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하였으며 3월 1일 3.1 운동에 참여하고 3월 5일에 만세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천안으로 내려와 후속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일제의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인해 1920년 9월 28일에 사망했다. 2013년 주일대사관에서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아 11월 19일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유관순 옥중에서 타살로 기재되어 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1996년에 이화여자고등학교는 명예 졸업장을 추서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의 생가가 복원되어 1991년에 사적 제230호로 지정되었다. 유관순 열사 유적과 천안종합운동장 내 유관순 체육관은 유관순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해방 후 박인덕 등에 의해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때문에 일부 개신교 세력과 박인덕 등이 자신들의 친일 의혹을 덮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개신교계 학교인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부각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초기 활동 1902년 충청남도 묵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아버지 류중권과 어머니 이소재의 3남 1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본가는 고흥이다. 1905년 집이 근처 타벌리로 이사했다가 1907년 무렵 다시 가족을 따라 용두리로 돌아왔다. 이화학당 재학과 만세운동 1916년에 개신교계 감리교회 충청남도 공주교구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 사이리시 부인 앨리스 샤프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교비생으로 편입학하고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로 진학하였고 교비생은 학비를 면제받고 졸업 후에 교사로 일하는 학생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화학당 고등과 1년생이었던 유관순은 만세시위에 참가하였고 연이어 3월 5일에 서울 만세시위에도 참가하였다. 그 뒤 조선총독부 항무국에서 임시휴교령을 내려 이화학당이 휴교하자 3월 8일 열차편으로 천안으로 돌아왔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교회와 청신학교를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독립시위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천안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인원 김구흥 성공회 병천교회에서 운영하던 진명학교 교사 등이 영기 청주 진천 등지의 교회와 유림계를 규합하여 4월 1일 음력 3월 1일 아운의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군중을 모았으며 당일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맹렬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아운의 만세운동 가담과 체포 1919년 3월 당시 천안군 목천면에서는 이종성 등의 주동으로 3.1 만세 운동에 호응하는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구금당해 실행하지 못했다. 유관순은 부친 유중권의 주선으로 3월 9일 밤 교회 예배가 끝난 뒤 마을 속장 조인원 지역 유지 200가 등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 언니와 함께 경성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어 4월 1일 음력 3월 1일 아운의 장날을 기해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안성, 목천, 영기, 청주, 진천 등의 마을 유지와 유림계를 규합하기 위한 연락원의 한 사람이 되어 다른 연락원들과 함께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시위운동 참여를 설득했다. 4월 1일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인원의 선도로 시위가 시작되자 유관순은 시위대 선두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유관순의 부모 유중권과 이소재는 시위 현장에서 조선총독부 헌병들이 군중을 향해 쏜 총에 맞아 살해되었고 속장 조인원 등도 총격으로 부상당했다. 아운의 만세 시위 주동자로 일제 헌병에 붙잡힌 유관순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 고문을 받았으나 협력자와 시위 가담자를 발설하지 않았다. 투옥과 최후 유관순은 천안경찰서 일본헌병대에 투옥되었다가 곧 공주경찰서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공주지방법원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소유죄 및 보안법 위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같은 해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 재판 당시 일제의 한국 침략을 규탄 항의하면서 조선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유관순의 선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전영택 등이 징역 7년설을 거론했으나 최근에 병천동면 지역 형사사건부가 발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었다.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자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으나 서대문 형무소 복역 중에도 오간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끌려가 모진 구타를 당해 형기를 3개월 남긴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2013년 11월에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유관순 옥중에서 타살로 기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주일대사관에서 이관받아 11월 19일에 공개한 3.1운동 당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제 시 피살자 명부에는 3.1운동 당시 애국 인사들의 순국 정황과 관동대학살 당시 참상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들 명부에는 3.1운동 피살자 중 630명과 관동대지진 피살자 중 290명에 관하여 인적사항과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순국 당시 주소는 천안군 동면 용두리 순국 장소는 서대문 형무소로 나온다. 순국 상황란에는 3.1 독립운동 만세로 인하여 외병에 피검돼 옥중에서 타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아온의 만세운동 당일의 희생자도 기재되어 있는데 유 열사 부친인 유중권 열사의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온 순국경위는 3.1운동 독립만세로 인하여 총살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시는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장소는 천안군 병천면 병천리이다. 이는 1987년에 작성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울록의 기록과 상당히 일치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공울록은 1919년 4월 1일 음력 3월 1일 아온의 장터의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헌병들은 시위군중을 추격하며 발포하고 칼로 찔렀다고 전하고 있다. 또 이 자료에는 유중권 열사의 바로 옆에 성명이 이씨라고 표기된 여성이 등장한다. 주소 순국 장소 순국 상황란에 유중권 열사와 같다는 기호로 표기돼 있어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로 알려진 이소재 열사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중권 열사와 이씨를 포함해 20명이 같은 장소 날짜 상황에서 순국했다는 자료의 내용은 1987년에 작성된 독립유공자 공울록에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 열사와 어머니 이씨 등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했다는 기록과 같으나 일단 국가기록원은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의 이씨를 미확인자로 분류했다. 사후 유관순이 사망한 이틀 뒤 이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 교장 프라이어와 월터 선생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의 시체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화학당의 외국인 교직원들이 유관순의 옥중 사망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대문 형무소는 마지못해 월터 교장 서리에게 시체를 인도하였다. 1920년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김종우 목사 주례로 장례식이 거행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후 그의 존재는 잊혀졌고 유관순의 시신은 1936년에 택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무연고묘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5년 광복후 충청남도와 천안군의 협력으로 병천면에 유관순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건립되었다. 한편 1946년부터는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신봉조와 박인덕 등 이화학당 출신 인사들에 의해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다. 이즈음 서대문 형무소로부터 유관순에 인수한 이들이 석유상자 속에 든 유관순의 시체를 열어보니 토막으로 참살되었다는 소문 등이 퍼뜨려졌다.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단장 후일 건국훈장 국민장으로 개정이 추서되었으나 시신을 잃어버려 1989년 10월 12일 그의 고향 근처에 가묘인 초원묘를 세웠다.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악용 논란. 유관순 사후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 또는 자신들의 친일행위를 덮기 위한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해 과도하게 띄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반기독교 운동가이자 종교권력 감시 시민연대 대표인 김상구는 유관순이 사후 박인덕 전영택 등 일부 기독교인들의 선전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서대문 형무소의 유관순 기록과 당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유관순 열사는 박인덕 등 친일 경력자들이 해방 후 자신의 전력을 덮고 개신교 선교 전략에 이용하는 도구로 만들어낸 영웅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에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라는 책을 통해 유관순을 악용한 일부 개신교 세력에 대해 폭로하고 유관순은 개신교계의 친일 전력을 덮어주는 동시에 선교 전략에 활용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화학당 출신 인사의 친일 행적 은폐 의혹. 박인덕 등은 일제강점기 말기 친일 행적을 숨기기 위해 유관순을 미화 신화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기념사업을 주도한 박인덕이 자신의 일제 말 친일 행적을 유관순의 신화화를 통해 덮어버리려 했다는 것이다. 유관순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 박인덕의 주도로 기념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였고 유관순이 의도적으로 띄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유관순 열사가 해방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해방 후 친일 혐의자인 박인덕과 전영택이 한국판 잔다르크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 등의 이미지를 씌워 인위적 영웅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다. 그리고 이화여전 출신 친일 인사들의 친일 행적을 은폐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토막살인 루머 논란. 조선 총독부 경찰에 의해 토막살해당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 소문의 진위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일제에 의해 토막살해당했다는 등의 유관순 신화가 만들어진 것은 박인덕이 그를 미화하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사인은 방광파열 등 고문 후유증이었다. 마치며 유관순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과 높은 이상을 향한 숭고한 희생정신은 국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단지 17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청주 지역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였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옥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유관순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양심은 후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며 많은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그 이름이 길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당시 유관순 열사의 역설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요. 나는 대한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을 뿐이요.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요.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